안녕하세요. 박재훈입니다. PCAP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PCAP란 패킷 캡처의 약자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캡처하기 위한 API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파일 포맷이기도 하고 또 내지는 하나의 구조체 형태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의된 라이브러리는 이제 유닉스 상에서는 libpcap가 있고 윈도우 상에서는 이제 libpcap가 윈도우로 포팅된 winpcapa라는 게 있습니다. 패킷에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특정한 크기로 자른 것을 말합니다.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헤더, 데이터, 트레일러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트레일러라고 하는 것은 꼬리 부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킷이 이제 통신망을 통해서 노드에서 노드로 전해짐으로써 전송이 되게 됩니다. 패킷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윗단에 이제 프레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IP 패킷, TCP 패킷 혹은 UDP 패킷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프로토콜에 따라서 정의가 되는 방식인데, 일단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OSI 7계층 중에 이제 두 번째 계층인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이제 프레임이 존재를 하고, 대부분의 이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 이더넷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더넷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프림블이라고 하는 파트는 이 패킷이 수신 시스템에 프레임이 도착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동기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파트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프레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용이 되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프레임의 첫 번째 부분인 SFD, Start of Frame Delimiter라고 하는 1바이트짜리 부분이 이제 프레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나 소스 어드레스 하고 타입 어랭스 하고 데이터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FCS라고 하는 프레임 체크 시퀀스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에 값들을 다 더한 값을 여기다 넣음으로써 이 프레임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파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에러를 판별을 할 수가 있고요. IP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윗페이지 여기에도 나와 있었는데, 프레임에서 이제 페이로드 안에 IP 패킷이 들어 있습니다. 또 IP 패킷의 페이로드 아래에 이제 프로토콜에 따라서 TCP 패킷이나 UDP 패킷이 들어있는 방식이고요. IP 패킷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부분에 타입 오브 서비스 TOS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패킷이 얼마나 빨리 처리 혹은 전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상위 계층의 프로토콜, 그러니까 이 IP 패킷 같은 경우에는 OSI 계층 중에 세 번째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한 패킷이고요. 이제 TCP나 UDP 같은 거는 4단계에서 4계층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그 상위 계층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곳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더 체크섬이라고 하는 것은
헤더 부분에 대해서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정정을 위한 체크를 담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UDP는 생략하겠습니다. TCP 패킷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시퀴스 넘버라고 하는 부분은 패킷 송신 데이터의 일련 번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acknowledgement 넘버는 수신 데이터의 일련 번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TCP 플래그라고 하는 것은 TCP 연결을 이제 제어를 하기 위해서 1바이트짜리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인데,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를 보냄으로써 뭐 연결을 유지를 시킨다거나 종료를 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디지플 플래그 옆에 윈도우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메시지를 전송을 할 때 그 흐름을 제어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이제 이러한 패킷을 캡처를 하기 위해서 유닉스에서는 주로 TCP 덤프를 사용을 하고, 윈도우에서는 이제 그 TCP 덤프라고 하는 게 윈32로 포팅된 윈덤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TCP 덤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것은 이제 CUI 상에서 명령어로 실행이 되는 패킷 스니퍼 소프트웨어고요. 그러니까 패킷을 이제 가로채고 뭐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옵션을 통해서 특정 조건에 대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거치는 패킷들을 출력을 하거나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ENS33을 거치는 쪽만 출력한다거나, 아니면 인풋 내지는 아웃풋 뭐 어디를 정해서 출력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터미널 상에서 출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캡처된 정보들을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로 저장할 경우에는 이제 PK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 TCP 덤프 사용에 대한 예시로 적어놓은 고문 같은 경우에는 GitHub 사이트에 1시간 단위로, 그러니까 3600초 단위로 그 접속을 해서 그 GitHub 하이픈 c분초.pkap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계속 하게끔 하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pk 파일의 구성은 이제 글로벌 헤더, 그리고 글로벌 헤더가 맨 처음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킷 헤더와 패킷 데이터, 패킷 헤더와 패킷 데이터, 이런 식으로 패킷 헤더와 패킷 데이터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패킷 여러 개가 pk 파일 안에 캡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헤더와 패킷 헤더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것들은 이제 그 lib pcap 라이브러리에 정의가 되어 있는 구조체인데요. 글로벌 헤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직 넘버, 파일 포맷과 바이트 오더를 확인하기 위한 필드와 그 파일 포맷의 버전, 메이저 버전과 마이너 버전, 그리고 타임존, 플러그 정보, 버퍼의 사이즈, 마지막으로 이제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헤더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패킷 헤더라고 하는 부분은 초 단위로 저장된 타임스탬프와 패킷이 캡처됐을 때 마이크로 세컨드, 그리고 실제 파일에 저장된 패킷 데이터의 실제 바이트 크기랑 네트워크 상에서의 패킷의 바이트 크기, 이러한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pk 파일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프로그램 중에 와이어샤크라고 하는 그러한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와이어샤크를 실행을 시키고 pk 파일 하나를 이제 오픈한 모습인데요. pk 파일은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너리 파일이기 때문에 16진수로, 바이너리로 줄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바이너리를 16진수 형태로 보여주는 게
맨 아래의 파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눌러서도 선택을 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사람이 보기에 좀 더 편하게 나열을 해놓은 게 이제 맨 윗부분, 호스트가 주고받은 패킷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이제 눌렀을 경우에는 상세 내용이 중간에 출력이 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PK 파일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은 이제 PK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있고요. 뭐 dpkt, 파이샤크, 파이비캡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 PK 파일을 파싱해서 그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라이브러리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dpkt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놓은 코드인데요. 이것이 오른쪽 부분이 이제 그 얻어낸 정보들을 얻어낸 정보의 출력한 것들의 일부를 복사해온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PK 파일을 조금 더 발전시킨 형식인 PKNG라고 하는 PK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차세대 패킷 캡처 포맷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 PK 파일에 비해서 조금 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 정보, 뭐 주석, 이제 네임 리졸루션이라고 하는 이름 확인 정보 등의 그러한 메타데이터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와인샤크 같은 경우에 이제 최신 버전에서는 그 패킷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할 때 기본적으로 pkng 파일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pkng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말씀드리자면은 맨 처음에 32비트짜리 블록 타입, 이 블록의 식별 ID 값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오른쪽에 블록 타입 코드라고 하는 테이블드 안에서 이제 어떠한 값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토탈 랭스, 블록의 전체 사이즈를 나타내는 부분과 블록 바디, 블록의 내용을 나타내는 부분, 그리고 블록 토탈 랭스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이 블록을 뒤에서부터 탐색을 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있는 그러한 파트입니다. pkben지는 pk 파일과 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와이어샤크의 editcap이라고 하는 그 명령어를 이용을 하면은 pcap를 pcap을 pkben지로 아니면 pkben지를 pcap으로 변환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pkben지를 pcap으로 변환할 경우에는 그 -t라고 하는 옵션을 줘서 이것을 캡슐화를 통해서 변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pcap을 pkben지로 변환할 때는 마찬가지로 그냥 editcap을 이용하거나 tshark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와이어샤크를 실행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파일 형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pkben지도 마찬가지로 파이썬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 링크에 나와 있는 코드를 구현을 한 건데요. 파이썬 pkben지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정보들, 그것들을 쭉 출력해서 그 일부를 복사해온 그러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